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이렇게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나름대로 선방했나요? 오늘 코스피 0.38% 올랐는데 들쭉날쭉 그랬습니다. 들쭉날쭉거리고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어요. 한 4,300억 정도. 하지만 기관애들이 한 3,700억 정도, 개인들이 1,500억 정도 매도를 하다 보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은 1% 올랐고, 하이닉스 0.7%, 삼바가 1.5, 하나에로스페이스 0.8, 오선주 0.88, 현대차 0.68, KB금융 1.29% 올랐습니다. LG엔솔이 좀 빠지고, HD현대중공업 1.7%, 기아가 0.1%, 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0.35% 올랐어요. 막판에 796.81인데 외국인 211억 매수, 개인과 기관들 좀 매도했고요. 알테오젠이 0.2% 오르고, 리가캠 3%, ABL 바이오 4.1, 삼천당 0.3%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엔 펩트론, 에코프로, 파마 리서치, HLB 빠졌습니다. 오늘 파마 리서치가 좀 많이 빠졌네요. 5%가 빠져서 5%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해외를 잠시 볼까요? 중국 상해 지수가 0.16% 오늘 좀 빠졌네요. 심천은 1.4% 빠지고, 그리고 홍콩 항생 0.6, 홍콩 H 0.64, 일본 니케이는 0.88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0.35% 올랐네요. 0.35% 올랐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1390.10, 5.9원이나 빠졌어요. 0.42%, 달러 인덱스 98.27 가리켰고요. 환율이 좀 많이 빠졌고, 현재 비트코인은 1억 5,490만원, 이더리움 608만원, XRP 3,096원, 3,968원 정도 현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또 있는데, 투자자들이 올 상반기에 국내 증시를 이끈 조선 방산 ETF에서 자금을 빼고 있더라. 그래서 지난달 고점 우려의 횡보, 최근에 단기 반등을 보이다 보니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 같아요. 차익 실현 나서는 것 같고요. 이 코스컴 ETF 체크해 보니까 썰 조선 탑3 플러스 ETF가 지난 일주일 동안 906억 정도 자금이 순유출이 됐어요. 이는 국내 상장 전체 ETF 중에 자금 유출 규모 1등. 같은 기간에 하나로 FN 조선해운도 117억 원이 빠지면서 주식형 ETF 중 자금 순유출 6등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조선 ETF가 수익률 고공 행진을 보일 때도 차익 실현에 나서기보다는 추가 매수에 집중을 했는데, 지난달부터 흐름이 뒤바뀌네요. 서울 조선 탑3 플러스죠. 탑3 플러스의 경우 올해 수익률이 110%, 110%를 웃돌다 보니 투자자 자금만 2,994억 정도 유입됐고, 하지만 8월 들어서 조선의 ETF 주가가 월말까지 횡보세를 그리다가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10% 가까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곧바로 자금을 빼서 차익 실현에 나선 거죠. 방산에 특화된 ETF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요. 올 들어서 수익률이 185%에 육박하는 플러스 K방산도 지난달 주가가 횡보세를 그리다가 최근에 일주일간에 한 6% 정도 반등을 하다 보니 곧바로 투자자들이 104억 정도 규모의 자금을 빼가지고 차익 실현에 나선 거죠. 올해 상반기 우수한 성적을 내던 조선과 방산 ETF가 최근에 재차 반등하고 있음에도 자금이 유출된 데는 해당 업종이 변동성 확대에 추가 조정을 맞을 수 있다는 투자자 판단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조선압의 경우 노란봉투법 우려와 마스카 프로젝트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네요. 국내 조선기업의 미국 군함 수주 기대감이 겹치다 보니 조선주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고, 하지만 JP 모건이 조선 사람이 임금 단체 협상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있고, 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데다가 외주의 인건비가 높아가지고 노란봉투법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을 하죠. 이 방산주의 경우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회담이 추진되면서 전쟁 종식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올 들어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고평가를 달성했다는 분석 하에 투자자들의 그 추가 조정 우려를 부추긴 거죠.
최근에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일환으로 병력 배치를 고려한다는 소식이 주요 방산주가 일제히 반등을 했는데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을 차익 실현 기회로 봅니다. LS증권은 지난달 국내 방산업체 3개사에 대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점을 감안해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낮추네요. 글로벌 방위비 인상 경향은 종전과 무관하게 지속할 것으로 보여서 산업 측면에서 국내 방산업체들이 심화하는 경쟁 상황과 이 방위산업 블록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권 국면에 진입하면서 상반기 탄력받았던 주주들의 차익 실현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 올해 국내 증시는 상반기 정부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서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가 지난달 이후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국내 증시가 뚜렷한 반등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도주들이 단기 반등 시 추가 매수보다는 현금화하려는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69,800원 마무리됐습니다. 그래도 1% 올랐네요. 1%. 계속 빌빌거리더니 오늘은 모처럼 1%나 올랐어.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외인들이 좀 사더라고요. 보니까 외인들이 139만 주 정도 매수했는데 기관 111만 주, 개인들이 123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도로 오늘 주가가 조금 아쉬웠어요. 오늘 7만 뚫었어야 하는데 뚫지를 못했다는 게 가장 좀 답답하더라고요. 우선주는 오늘 57,200원 0.88% 올랐고, 외국인들이 11만 주 이제 매수를 했는데 기관하고 개인들이 좀 매도를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미들도 매도를 좀 많이 하네요. 좀 답답하죠. 하여튼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좀 조정받을 때는 또 시기 조정받고 또 흔들릴 때는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하셔야 할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한쪽만 너무 몰빵 때리지 마세요. 주식 투자는 내가 볼 때는 몰빵 때리면 안 되고 그래도 좀 분산을 해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나름대로 그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고 이게 좀 나아요. 괜히 여러분들 뭐 한쪽 잘못 투자했다가 꼬라박을 수도 있거든요. 잘 맞추면 좋지. 오르는 종목 제대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한 바구니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겁니다. 분산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수가 아니다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분산 투자 꼭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리 삼성이라도 내가 모르면 삼성전자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데 투자하면은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